K-팝이니 K-드라마니 뭐 K-영화 뭐 이런 것들이 특별할 게 있냐? 특별할 게 없어. 한국만의 뭔가가 있냐?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워. 왜냐면 음악은 우리나라 전통음악, 전통 뭐 이런 거 아니야. 다 서양 거야. 그지? 드라마도 다 서양적인 것들이지 우리나라 고유의 뭐 어떤 뭐가 있는 것도 아니야. 영화? 마찬가지야. 미장센. 우리나라 애들 다 서양 것을 배워서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드라마 소재, 영화 소재, 음악 소재 다 사랑 노래야. 뭐 특별할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 우리나라 고유의 우리나라 문화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그럼 뭐가 특별하지? 우리나라 말이, 한국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외국 애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노래 부르는 것처럼 들려. 잔잔한 음악처럼 들려. 한국 사람이 말하는 게 되게 재밌어. 특히나 이제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밋밋하게 막 세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조용조용하게 얘기하면 이게 잔잔한 배경음악 멜로디처럼 들려요.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공통적으로 다 하는 얘기들이 한국말 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노래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듣기 편안하다는 얘기예요. 중국 애들은 되게 시끄럽고 성난 사람 같고 중국말은. 일본 애들은 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차이가 있나 봐. 이 언어 자체에 어떤 차이가 있나 봐.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같은 게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에 소재로 쓰이는 건데 그 안에 특별한 게 있냐?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뭐가 있냐?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 K-문화라고 할 만한 게 있냐? 없어요. 나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냥 먹는 거 정도? 그러니까 김치, 장류. 근데 이런 발효식품 같은 게 우리나라만 있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있고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있고요. 저쪽에 서양 애들도 나름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발효식품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다지 특별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만의 정말 독특한 어떤 문화라고 할 만한 건 오히려 온돌방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바닥 보일러 시스템 있잖아요. 이거만큼은 진짜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우리 문화가 발전해서 된 거라고 할 만해요. 기술을 발전시킨 거니까 구들장 문화를. 이건 진짜 획기적이고 정말 추운 데에서는 정말 유용한 거예요. 한국 문화. 그리고 신발을 벗고 방에서 생활을 하는 이 문화도 정말 독특한 문화예요. 전 세계에 없을 거예요. 일본 다다미 문화랑은 또 달라요. 걔네는 마룻바닥인 경우가 많고요. 중국 애들은 신발을 신고 사는 문화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정말 독특한 문화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서양 애들이 열광을 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열광을 하는 거는 한글, 이 한글 문화 한글이 가지고 있는 힘이 내가 볼 땐 제일 크고요. 한글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제일 크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예절 문화, 존댓말 문화가 이상하게 다시 재조명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한국 문화라고 얘기할까? 현재로서는 한국의 문화가 됐죠. 그런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 초고속 인터넷. 어디 가든지 다 돼. 택배 문화. 정말 빨라. 세계에서 이렇게 빠르고 안전하게 전달되는 시스템이 있는 나라가 없어. 그리고 택배를 갖다 누가 가져가지도 않아. 도둑이 없어.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것들 중에서 가장 신기해하냐면 카페 같은데 핸드폰이나 귀중품 같은 거, 가방 같은 걸 두고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 길거리에 뭘 놓고 지나가도 그걸 집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서울에서 뭘 잃어버렸을 때 그거 반드시 찾을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안전하고 편리해. 편리함이 어떤 편리함까지 있냐면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24시간이 작동하고 있어. 밤에는 밤대로 문화가 있고 새벽은 새벽대로 풍경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래서 멈추는 시간이 없어. 24시간. 이런 데는 전 세계에 없어. 진짜 전 세계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24시간 편의점이 작동을 진짜로 제대로, 그것도 골목마다 있잖아. 동네에 수십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런 편의점이.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너무 편한 거야.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우리나라에 있다가 지네 나라로 돌아갔을 때 향수병에 걸린다는 거야. 오히려 한국을.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너무 편리한 거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진 거야. 걔네들은 인터넷도 잘 안 되고요. 택배도 잘 안 되고요. 공무원, 그러니까 관공서 같은 데서 서류 뭐 처리하고 뭐 행정 처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오래 걸리고요. 우리나라는 그게 바로 안 되면 지랄 발광이 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스템이 무지무지하게 빠르게 작동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것도 속 터지고 답답하다고 하는데 서양 애들은, 다른 나라 애들은 그 시스템 자체가 작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다가 가면 미치고 환장하는, 그래서 빨리 한국에 다시 오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그런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그런 곳에서 보여지는 모습 같은 것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국의 문화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문화가 아니라고. 한국의 전통은 없어요. 사실 거의 다 없어졌다고 봐야 돼요. 1945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역사는 우리나라의 전통의 것이 뭘 어떻게 한 개도 없고 전부 다 100%에 가깝게 서양 것이 들어와서 서양 것으로 우린 성장하고 컸고 한국 사람이 아니라 세계 사람으로 컸다고. 우리가 교육받은 게 세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인류가 만들어 놓은 거. 서양 애들이 정제하고 다듬어 놓고 그런 걸 일본 애들을 통해서 또 정제하고 다듬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배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전부 다 서양 거야. 우리 게 없다고. 근데 그걸 우리가 체득화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녹여내갖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진 거. 그게 특이한 거야. 전철 뚫어갖고서는 전철이 막 너무 잘 돼 있고 위험해서 사람이 다치니까 전철 역사마다 방화벽을 세우고 스크린 도어를 만들어 놓고 전철에서 길을 잃어버릴까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고 몇 분이면 도착하고 있는 이 전철 시스템뿐만 아니라 버스 정류장마다 그게 다 있고 그러니까 바보 천치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편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교통 연계도 너무 잘 되어 있고 환승되죠. 그러니까 생활의 편리함이 도를 넘어서서 전 세계에서 거의 탑이야. 자기네들은 상상도 못하는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그전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뭐 조그만 나라 뭐가 있어. 근데 자꾸 얘기가 들려서 저게 뭐지 하고 쳐다보니까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신기한 나라.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이름을 내본 적이 없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자기네들은 상상도 못하는 미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미래 세상이야. 이 시스템이 있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 전부 다 최소한 10년, 20년씩 뒤에 밀려서 아직까지 우리들이 쓰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못하고 있는 나라들이 훨씬 더 많아. 그러니 선망의 대상이 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저길 가보고 싶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게 K-팝, K-드라마, K-영화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전 세계 사람들한테 감사해야 돼. 우리께 한 개도 없어. 전부 다 서양에서 만든 걸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생활에 녹여서 우리가 만들어내서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이 저들의 미래에 어떻게 돼갈지를 지금 보여주고 알려주고 이정표가 돼서 리드해 가고 있다고. 이걸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참 웃긴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해가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시기야 지금. 대한민국 국민 한 명 한 명 전부 다가 이 대한민국의 얼굴이고 대한민국의 대표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인류가 다 따라올 수 있는 딱 그 지점이야 지금. 엄청 중요한 시기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진 받기만 하고 살았잖아. 전 세계 사람들한테 뭔가 돌려준 게 없단 말이야. 우리는 받기만 했다고. 6.25 전쟁 때도 전 세계가 우리나라에 와서 구해줬고 7, 80년대 우리가 산업화를 일으킬 때도 그 거지 같은 물건들 진짜 그 허접한 물건들을 전 세계가 싼 맛이라도 사줬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났고 모든 기술들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발전시켰다고 하지만 노력했다고 하지만 그 기술들을 걔네들이 안 줬으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세상을 못 열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전 인류의 빚이 너무 많아. 갚아야 될 빚이. 그걸 내가 참 괜찮은 사람으로 삶으로서 갚아줄 수 있어. 뭐 특별하게 뭐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주기만 하면 인류의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니까.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카페에 도둑놈이 없고 길거리에 소매치기가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성이 대단하고 높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환경이 그 짓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오히려 그 짓을 하면 더 손해가 날 만큼 환경과 삶의 수준이 올라섰을 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해서가 아니라니까. 그런 개소리들을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정말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불과요, 내가 어릴 때만 해도요, 소매치기들이 사람도 죽이고 도둑놈들이 넘쳐났던 시기고, 강도들이, 그게 90년대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언제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선하고 착해서 나쁜 짓을 안 하고 살았다는 그런 착각을 하냐는 거야. 그런 국뽕찬 소리는 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아졌구나, 소매치기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남의 물건을 가져가서 도둑질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말 살만해졌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깨우쳐야 되는 거고,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문화에 열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양식이, 수준이 전 세계 거의 탑 수준에 올라서 있기 때문에 이 편리함과 그리고 이 안전함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민주주의 얘기도 그래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나는 보거든요. 좀 이상하게 얘기가 들릴 수 있겠지만,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라고 우리나라 헌법에 되어 있고, 전 세계 모든 웬만한 국가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헌법에. 공화국이라고 하는 곳은 다 모든 권력은 국민, 인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의민주주의라서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정책을 결정하고 우리가 직접 정책에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우리가 직접 투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정당을 선택하고 대통령을 선택하고. 왜 선택지가 근데 2개밖에 없어? 저건 진짜 아닌데 다른 선택을 하고 싶은데 선택할 길이 없다고.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양정당의 독재자들한테 끌려가는 구조라고. 지금 전 세계가 다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개판 5분 전이 됐어. 그래서 지금 이 방법으로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민주주의 2.0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 지금과 다른 버전에. 왜 가능하냐, 이게. 디지털 세상이 됐거든. 디지털 투표가 가능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암호화폐 기술을 가지고 누구도 이걸 도용하거나 누구도 이걸 조작하거나 할 수 없는 이 기술을 가지고 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세상이 가능하다, 기술적으로. 그걸 누군가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민주주의 2.0이라든지 기업 문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재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기업을 갖다가 되게 안 좋게 만들어서 생각하고 족벌 경영이래나 뭐 이래갖고 나쁘게 바라보는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건 서양 애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인데, 전문 경영인 체제를 놔갖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 하는데, 대주주들, 전문 경영인들, 주주를 위하는 방식은요, 그 회사의 직원들, 구성원들을 피바라먹는 구조예요. 돈 주고 부려서 최대의 이익을 뽑아내는 구조예요. 그러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해요? 최대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럼 최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누구의 피를 빨아야 돼요? 소비자의 피를 빨아야 돼요. 이건 이상한 구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근데 기업의 총수가 오너야. 그러면 야,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경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같이 살아야지. 소비자도 좋고 우리 구성원들도 좋아지고, 그래서 생기는 이익으로 주주들이 같이 나눠 가지면 되잖아. 그래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라는 기업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낸다면 난 이건 얘기가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민주주의 2.0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2.0도 만들어내야 된다. 왜냐면 지금 빈부격차, 계속 부익부 빈익빈의 이 악순환의 고리가 AI로 넘어오면서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AI 투자 사이클을 보면 전 세계 모든 산업 구조의 30%를 차지해요. AI 섹터가 기형적이거든. 물론 미래 세상은 글로 가야 되는 거 맞아. 그리고 거기서 많은 성장이 있을 거는 맞아. 그러니까 돈이 글로 몰리는 거야. 돈벌이가 앞으로 미래가 거기가 될 거라고 하니까 무조건 돈이 글로 몰리는 건데, 나머지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AI 혼자서, 그 섹터 혼자서 전 세계를 다 먹여 살릴 수 있냐? 불가능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벌이에 눈이 멀면 거기에다 몰빵을 해서 전 세계 나머지 사이클들을 다 죽여버린다고요. 이게 투자예요? 미래를 말아먹는 거지. 돈 놓고 돈 먹기 위한 거지. 이건 투자가 아니라고. 투기지, 도박이고. 남들이 죽거나 말거나 이건 투자가 아니라고. 전체를 봐야 된다고. 자본을 가졌다면. 이런 자본주의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
되게 이상해요. 이거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전 세계가 다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얘기들을 아무도 안 하고 이런 담론들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엉망진창이냐는 걸 나는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들의 뜻대로 될까 과연? 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연은 그렇게 운영 안 하거든요. 이인과의 법칙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너만 잘 먹고 잘 살게 절대 해주질 않아요. 그런 구조가 없고 너 때문에 망할 것 같으면 너를 망가뜨리지 에요. 만약에 AI가 도가 지나쳐갖고 이 전체 생태계를 죽일 것 같잖아요. 그럼 AI 섹터를 다 죽여버려요. 차라리 나머지 살리기 위해서. 웃기는 일이 벌어질 거라니까. 이런 원리들을 모르면 참 그래요. 이 자연은 자연의 운행 법칙을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 분기점에 서 있어요.